안녕하세요.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 기구가 아주 큰 폭으로 코끼리 선거대책위원회이다 이렇게 아주 맘모스 선거대책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당은 조동현 상임 선거대 공동 선거위원장의 가족 문제, 혼외자 문제 때문에 낙마했고 사표를 냈고 또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느니 안 하느니 계속 말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분의 자녀나 그분한테 대해서는 참 안 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대해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하면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할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부에서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그 규모는 얼마큼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어디 다 국민의 주머니 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 그 세금을 걷어서 그렇게 나라 살림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세운 걸 보면 전체 규모가 607조 7천억입니다. 총 내년도 예산에 607조. 원래 정부에서는 604조 4천억을 예산 규모를 이렇게 가지고 내년 살림하겠다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각 부에서 정부에서 짠 안이었었는데 국회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3조 3천억이 더 증가해서 늘어가지고 607조 7천억이 됐습니다. 대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구나 다 해마다 긴축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그저 잘해야 한 20%, 15% 이렇게 좀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이번에 607조 7천억이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는 405조, 400 몇십 조 이렇게 됐습니다. 400조를 좀 오르내렸는데 이게 607조로 늘었습니다. 약 200조가 늘어났습니다. 200조. 그러면 200조면 600조에 200조가 늘어났으면 얼마입니까? 30% 이상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30.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예산에 늘어나는 것이 그 예산 늘어나는 거는 결국 세금으로 이제 충당하는 건데요.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는 누구냐?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 터는 겁니다.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국민들 주머니를 생각해 가지고 예산안을 아무리 쓸 데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산안을 그 시대에 맞게끔 해서 몇 프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팽창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확대 예산을 세우면 국민들 허리가 휘는 겁니다. 국민들 허리가 휩니다. 저도 구청에 근무할 당시에 예산을 세웁니다. 대개 경우는 전년도 비교해서 그저 뭐 한 15%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살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정부가 200조나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을 적에 2017년도보다 200조가 더 늘어났다.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 예산 속에 뭐 선십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의 지원금 같은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포함되겠지만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누구냐? 정부가 집행하는 부서예요. 집행하는 부서가 내년도 예산하는 거, 아니 뭐 100조를 갖다 준다면 뭐 싫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네들이 그 전문가 집단 각 부서에서 작년도 해온 써온 지출한 그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세금 어칠 것도 경기도 계산해 가지고 몇 퍼센트 이렇게 올려 가지고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운 거보다, 정부는 604조 4천억을 세웠는데, 여기서 의회에서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더 먹어, 더 먹어, 그래가지고 3조 3천억을 더 늘려서 607조 7천억이 됐다. 도대체가 이게 나라 살림을 하는 겁니까? 이걸 의원들은 실무 부서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3조 3천억을 더 해가지고 607조 7천억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집행부의 저기를 능가하고 집행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경제는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더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국민들한테 주머니 짜가지고 그래서 607조를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참 속 터지는 일입니다. 뭐 수도권에, 서울의 아파트가 뭐 몇십억씩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거기서 뭐 재산세라든가, 그다음에 세금을 더 늘려서 더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서 세금을 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일시현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주택 가격이 또 팍 내려간다, 만약에 아유 난 이 집에서 이렇게 못 살겠다, 세금도 많고 내가 이거 집에 사는데 빚도 있고 뭐 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너도 나도 올랐을 때 팔자, 그래가지고 판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많게 되면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 수요 공급의 원칙 아닙니까? 경제의 초보예요, 경제적으로. 그랬을 때게 그러면 세금에 빵꾸 나는 건 없을 거냐, 그렇게 했을 적에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산만 딥다 세우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여당이라고 그래서 선심성 예산을 쓴다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려고 지원금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정부 안에 이상으로 3조 3천억을 더 올렸다는 것은 이 정부, 이 국회가 자기네들 정부에 또는 정치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선거에 어떤 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 올해 내년도 예산안은 어, 만족한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안이 매년 보면 예산안이 만족한 예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데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냥 여야가 특별하게 마찰 없이 예산이 통과됐어요. 야당도 그래요. 뭐 야당 내년에 대통령 정권 이양을 해야 올 것 같으니까 예산 마음대로 세워라. 다 우리가 쓸 거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에요. 국민이 납세자가 국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기가 지금 어렵다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을 팽창 예산했는데 거기다 동의해 줬다. 야당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잘한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 아니 정부의 예산이 604조 4천억인데 3조 3천억을 더 얹어서 먹어라. 더 얹어라. 더 늘려라. 그래서 607조 7천억을 만들었다. 이걸 어디다가 해명하고 어디다 변명할 겁니까 이게. 지금 세계를 보면은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그 유럽이라든가 미주 국가 이렇게 보면은요, 경기 회복이 될 때까지 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산을 각기 다 줄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도 다 예산 세우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는 편입니다. 작년도보다도 줄이는 편인데 한국만 어떻게 된 것이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천억을 더 얹어서 예산을 통과했다. 이것은 국회가 국회 권한을 넘어서 의결했다. 국회가 마구잡이로 한다. 이런 국회에 우리 국민들이 왜 둬야 되는가, 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탄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연평균 연평균 성장이 1.63%가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근데 재정 지출은 8 내지 9%가 늘어납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070조에 달하게 됩니다. 국가 채무가 1070조예요. 1070조. 박근혜 대통령 당시 500조를 넘지 않는다 해서 400조 이내에서 이제 국가 채무가 이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배가 넘어가지고 1070조가 국가 채무가 됩니다. 내년도에. 그 내년도가 또 늘어나죠. 뭐 금리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었습니다. 이게 각 나라나 50%를 넘지 않아야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가 채무 GDP 대비 50%가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앞으로 국가가 이러다 빚만 늘고 또 선심성이라든지 또 무슨 복지 정책이다 뭐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 정책이다 해서 마구 들이퍼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가는 채무에 덮여가지고 불건전한 경제 국가 이렇게 낙인을 찍힐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국가가 우리나라 예산하는 걸 다 들여다 보니까요. IMF에도 같은 데서도 다 들여다 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신용도도 따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너무 과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논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63%가 되는데 재정 지출이 8 내지 9%가 늘어나서 된다고 하면 이게 언밸런스 아닙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이 국가 예산이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뭐 예산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잘못한 예산안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가 채무가 1,000억을 넘어서 1,070조, 1,070조, 1,000조가 넘어서 1,070조가 된다. 이거는 5년 그 정부가 5년을 지탱해 오면서 5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7년도 당시에 500조가 안 됐는데 400 몇십 조였었는데 이게 1,000조가 넘었다. 1,010조다. 이거는 참 불행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이 세금 내는데 허리가 휘고 세금에 눌려가지고 아마 더 경제활동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정부는 경제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또 예산도 실상은 무조건 긴축만 해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때 경기 지표를 따져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뭐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 업체한테 한 업체한테 만약에 뭐 1,000만 원씩 준다. 뭐 아니면 야 1,000만 원 거 적으냐? 뭐 1억씩 주자. 그렇게 해서 그건 이론으로는 맞지만 그러면 그 국가의 채무는 몇백 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산보다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넘어서 지급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607조 7천억이 세웠다. 2017년도 이 정부 들어올 때 당시보다 200조가 더 늘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퍼센트가 늘어나는 겁니까? 국가 채무가 1,070조가 된다. 1,000조가 넘었다. 전에는 400조, 400 몇십 조 했는데 1,000조가 넘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정부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고 이 국가의 채무 빚진 거는 누가 갚습니까? 나이 드신 노인네가 갚습니까? 물론 기업 보시는 분들 뭐 세금으로 충당해서 내는 거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자라면서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갚아야 됩니다. 이게. 그들한테 빚만 안겨주는 겁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이 나라 믿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보세요. 빚은 져서 빚은 자기들이 갚아나가요. 누가 하든지 나라를 끌어나갈 거 아닙니까? 뭐 노인애들이 200년씩 150년씩 살면서 나라를 유지하겠습니까? 이게 그네들 할 거예요. 근데 그네들 집값이 몇십억씩 막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 살 수도 없어.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일도 못 들어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국가가 부도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외국의 사례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퍼주기 정책 하다가 나라가 아주 거들나고 망한 데 많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그 이해가 그 나라 아닙니까? 예, 그 나라가 아주 완전히 잘 사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GNP도 높았던 나라인데 아주 거들났잖아요. 라면을 하나 살려면 돈이 값어치가 없어서 돈이 떨어져서 돈이 휴지조각처럼 돈이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라면을 하나 산다. 돈을 다발로 쌓고 가야 보재기로 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돈이 뭡니까 이게. 국가는 그냥 돈만 발행해가지고 화폐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나라가 거들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정책 위반자 또는 정부를 끌고 나가는 그 정부가 이 리더가 나라를 잘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같이 그렇게 어려운 나라일 때에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그저 그때 그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분들이 또 없느냐 이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박정희 시대 같이 그렇게 나라를 안전하게 경제 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나라를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 정부 5년 만에 나라가 채무는 고비도 늘어서 1070조 되고 예산안은 607조로 늘어났다. 400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것도 옛날도 아니에요. 5년 전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렵고 청소년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서 어렵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팽창 예산 확대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은 나라를 온전하게 끌고 나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안의 부족함을 오늘 논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